자, 반갑습니다. 국어강사 유대종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당황한 학생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좀 걱정이 되는데, 항상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일희일비 하지 말자. 선생님, 전 일비일비인데요. 이러지 마시고. 분명히 9월에 조금 나의 문제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래요. 독서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어려웠다면 그것은 조금 올해 안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문학이 조금 이제 난도가 좀 있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같이 잡고 들어가는 게 또 중요하겠지, 그지?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구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정표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능이 나올지 거의 직격적으로 다이렉트로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구평의 경향성을, 소재가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그 경향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의 이정표를 구평을 통해서 수능을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총평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독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계별 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독서로는 좀 약간 쉬워요. 그러다가 경제, 그 다음에 과학, 기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문지문. 이렇게 세팅이 된 게 조금 됐거든요. 해결지문 때만 해도 4번 문제부터 이제 등장을 한 게 인문이었는데, 이걸 뒤에다 배치한 거는 인문 난도를 제일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근히 오히려 인문에서 문제를 틀렸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뭐 가령 이제 과학기술에서는 하나 틀렸는데 인문에서 막 2개 틀리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험의 난도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마지막에 인문을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문 지문이 좀 가장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인문이라고 해서 드립다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리고 문학 또한 이제 쉬어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자, 갈래복합도 마찬가지고 고전시가도 성산별곡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좀 난코스라고 여기는 파트들이 좀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원미동 마찬가지로 이제 나왔지만 약간 이제 좀 난도가 있는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비연계 고전 소설이라 또한 어려운 학생들은 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쉬어갈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풀이 순서를 변화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연습을 각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할 거잖아. 그때 풀이 순서를 변화를 한번 줘보는데 꼭 이대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여태까지 문학을 쫙 풀고 독서를 풀려고 했더니 문학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독서에서 이제 좀 난도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좀 괜히 못 풀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또 문학은 풀다 보면 선지 판단할 때 시간이 좀 나도 모르게 잡아먹는 경향성이 있어. 그걸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또 내 머릿속에 악마가 속삭이죠. 내 안에 악마가 좀 더 해, 좀 더 하란 말이야, 이렇게 속삭이면서 시간을 이제 많이 허비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문학 쉬운 거, 뭐 앞에는 선택 과목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문학 이지한 거, 쉬운 거, 그 다음에 독서 쉬운 거, 그 다음에 문학 어려운 거, 독서 어려운 거, 혹은 뭐 문학 쉬운 거, 독서 쉬운 거, 독서 조금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문학 어려운 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쉬운 거 어려운 거의 기준은 스스로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접근은 하시되, 너무 나는 선택, 문학, 독서 순서로만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좀 버리는 것도 필요할 거야. 알겠어?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란 학생들에게만 내가 이제 당부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또한 미시독해력이 가미되어야 한다. 가령 27번이었죠? 그 여러분들 27번 같은 문제가 아마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이제 잔상으로만 자꾸 풀려고 하면 안 풀려. 굉장히 현격하게 2가지 선지가 막 움직이면서 헷갈린단 말이야. 그거는 네가 크로스 체크를 안 한 문제고, 또한 이제 문장도 선지에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문장도 선지이므로 수식, 피수식은 주어, 서술어처럼 체킹을 해야 된다라는 얼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무시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참고로 이런 것들이 좀 약한 사람은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지문들을 풀다 보면 은근슬쩍 틀리는 것들이 막 있을 거야. 거기가 좀 미시도 계력이 좀 극대화된 파트였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미시도 계력도 가미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잔상으로 풀기보다는 크로스 체크를 좀 꼭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이제 거저주는 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독서와 문학에 대해서 오히려 독서가 쉬어갈 곳이 좀 있어. 문학은 쉬어갈 곳이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풀이 순서 변화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 잔상으로 풀면 안 되겠다, 개 털리겠다 라는 생각도 꼭 해주시고, 꼼꼼하게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해주시면 땡큐. 자, 이제 각평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역별로요. 문학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는 약간 솔루션도 약간 제공을 해드릴 텐데, 문학의 경향성은 옛 기출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가령 이제 여러분 그 30번 지문은 30번 지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자주 나왔던 시간 순서 재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모반이라든지, 모반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제가 분명히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서 문학 진또배기 마지막에 병신과 머저리라는 작품을 내어드리고 순서 한번 짜보는 문제를 한번 내봤어. 그 문제를 내가 갖고 와봤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런 식의 문제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수가 있다. 그죠? 약간 복고풍으로 회귀될 수가 있다. 옛날 문학 문제가 문학의 르네상스 시절이거든요. 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이제 좀 학습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뭐 04년도, 05년도 뭐 이러긴 좀 어렵고요. 거의 이제 뭐 08부터 1314 요 정도까지 그런 어떤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파이널 때 잘 각색해서 잘 편집해서 드릴 거예요. 윤대종에 의해서. 그리고 23번과 34번도요. 제가 분명히 이거 라인 문학이랑 문학 진또백에서 연습을 시켰어. 분명히. 이제 뭘 연습시켰는데요? 분명히 내가 23번 같은 경우, 자, 그 결국엔 생각을 해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윗글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기에 부합하지 않거나 선지 연결이, 앞뒤 연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 자체를, 선지 구성은 결국엔 윗글과 보기의 결합체일 것이다. 그럼 선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읽고 보기 쭉 읽고 선지 쭉 읽고 풀면, 이거는 지문 쭉 읽고 보기 쭉 읽고 선지 쭉 풀면 잔상으로 엮여서 문제를 못 푼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뭐라 했어? 이거 선지 구성을 반으로 좀 갈라서 윗글에 대해서, 보기에 대해서, 앞뒤 연결성에 대해서 분석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또 해드렸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지금 이게 좀 이런 스타일이 잘 나오긴 했는데, 이런 스타일은 약간 옛 기출 스타일인데 이런 스타일을 거의 그대로 따라갔어. 자, 보시면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라고 분명히 물결을 쳐봐. 그러면 좀 더 매끄럽게 문제가 풀릴 거야. 보기에 부합하지 않는 놈, 보기에 상반된 놈, 요런 놈들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었거든. 34번도 마찬가지요. 자, 가와 나가 서로 다른데 가는 탈속적이고 고고한데 반해 나의 자연은 현실적 풍류의 장이야. 물론 둘 다 긍정의 가치겠지만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약간 미시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쪽은 탈속 고고고 한쪽은 현실 풍류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굉장히 매끄럽게 풀 수가 있다고. 네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보기 문제를 푸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자, 이건 사실 뭐냐면 지문을 잘 못 읽어서 아니야. 그러니까 문학은 종합이에요. 문학은 지문도 잘 읽어야 하고 선지 판단도 잘 돼야 하며 보기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어야 돼. 세 개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되고, 당연히 밑바탕에는 제대로 된 내용 개념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나가 부실하면 나머지도 깨지는 게, 독서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문학은 이런 부분에 문제풀이력이 굉장히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틀린 사람들은 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어?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라인 문학이라든지 혹은 진또배기 문학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좀 다뤄왔어요. 그래서 포기에서 위배되는 거다라고 이제 잘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수필에서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나 혹은 얼렁뚱땅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가 있어. 그냥 빨리빨리 풀려고. 그럼 안 돼요. 수필 26번과 27번이었죠. 그죠? 26번과 27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인 이해 판단이 안 되는 순간 완전 이제 빡살나기 쉽다고요. 알겠어? 물론 27번은 거기에 크로스 체크까지 가미된 거야. 그 내용 이해 플러스 크로스 체크가 덜 돼 있으면 틀리는 게 27번이고 27번이 좀 더 그래서 난도가 높다고 판단돼요. 26번 같은 경우는 이해 중심으로 이해를 못하면 거의 뭐 26번은 5번까지 밀려 내려가는 거고요. 알겠어? 27번 두 개 선지가 막 헷갈리면서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거고요. 그럼 두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제 꽉꽉 막혔겠죠, 마음이. 그죠? 이해돼? 거기다가 23번도 잘 안 풀릴 수도 있어, 이거는. 그죠? 분명히 보기풀이법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것이고 3번 선지 유추가 무엇인지 추론해 볼 수도 있겠군. 이렇게 하는 판단의 어떤 기준과 근거를 제대로 세웠으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뚫렸을 거야. 23, 26, 27 요 라인에서 좀 뚫렸을 확률이 좀 높지.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연계 수필 같은 경우는 좀 더 두세 번 읽어도 좋아. 항상 언제나 비연계 수필은 조금 난도가 있는 걸 갖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EBS 고전 시간은 이제 필수적인 학습입니다. 그죠? 성산별곡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옛날에 규원가도요. 삼추나리 호시절에 경물이 실험 없다라는 걸 해독을 해야 문제가 풀리게 만들어놨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산홍의 이 부기를 남다러 자랑마오. 자, 진짜 그 인간 가서 찾아봐요. 이 부기를 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게 어떤 부기인지를 내가 설명했었어. 산홍도 마찬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그러니까 이 작품의 중요한 파트들, 이 파트와 그리고 이제 무상감을 느끼는 이 두 파트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낸 거예요. 알겠어? 33번과 34번은 가장 중요한 문맥, 어구에 대한 해석, 어맥 학습을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즉, 내 말은 뭐냐면 연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됐다는 건 앞으로 연계는 공부했지라는 전제하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특히 고전시가가 그러할 것이다. 이 날개 같은 거에 도움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맥을 제대로 뚫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알겠어? 잊지 말라. 자, 독서. 독서는 언제나 독해력이죠. 그리고 분명히 How to Read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인셉션 독해부터 주구절절 계속 주야참차 설명을 쭉 해왔어요. 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선지 민감도. 제 인셉션 독해는 되게 특이하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돼 있었죠. 파트 2에 선지 구성 원리를 다루고 있었고 이 선지 구성을 다루는 강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몇 명 안 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독서 같은 경우도 이런 경향성을 좀 띈단 말이야. 이게 선지 구성 원리에 기반한 문제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5번, 14번, 15번, 16번, 11번 같은 경우가 5, 14, 15, 16 요 네 문제. 자, 요 네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러한 성향을 지녀요, 여러분들. 가령 5번 같은 경우는 대비가 됐어. A랑 B가 대비돼. 그러면 주체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좀 쉽다고. 1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14번 같은 경우도 지금 강화, 약화에 대해서 좀 더 민감했다면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존재한다고. 알겠어? 강화, 약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양적 관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범주의 문제. 자, 누가 나를 배로 빡 찔렀어. 배를 딱 찔렀어. 근데 나는 못 느껴. 언제나 못 느껴. 근데 어느 날 내가 민감해졌어. 같은 힘의 세기로 같은 10이라고 해봐. 10의 세기로 딱 눌렀는데 내가 그날은 하고 소리를 냈어. 느꼈어. 네, 그런 느낌 말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극이 강해진 거야. 자극은 10으로 똑같아. 내 민감도가 달라진 거지. 그날은 민감했던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극의 강도가 세지는 것과 민감한 건 서로 다른 거야. 알겠어? 사회가 위험해질수록 연민의 가치는 커질 수 있다는 것과 사회가 위험해질수록 위험사회가 될수록 연민이 많아진다는 건 서로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원수에 대한 이야기와 권력의 집중과 강화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범주 판단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15번도 마찬가지야. 자, 봐봐. 생각을 해봐. 자, 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이거는 지문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네가 A와 B에 대해서 차등을 두겠대. A그룹한테 더 이제 빵 100개 주고 잘해주고 B한테는 좀 이제 헐겁게 해줬다. 이것과 B에서 A로 A에서 B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거야. 네가 차등과 경계의 범주를 오롯이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리는 포인트들이에요. 알겠어요? 이해돼? 15번은 1번이나 4번 써서 작살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는데, 그지? 그런 원인들이 바로 이 범주에 대한 포인트. 그게 다 선지에 대한 민감도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이널 때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11번 같은 경우는 한번 2016학년도 B형 학력 중력 불용 문제 그 계산식 문제 풀어보면 비슷한 맥락에 있다라는 거 정도 파악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문학과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요. 엄매 같은 경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35번에서 엇나가 쓸 확률이 대단히 농후한데, 왜냐면 자립, 실질, 그 다음에 형식, 의존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소가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나한테 분명히 엄매총론을 배웠으면 의존명사가 있다. 이 의존명사는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 의존명사는 명사니까 자립 형태소야. 그리고 뭐 꾸다의 꾸 더하기 미음이야. 그러면 실질이면서 의존인 것과 형식이면서 의존인 것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기본기가 튼튼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또 까먹었을 거야. 그럼 까먹은 기본기를 계속 또 확립해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35번 틀리신 분들 튼튼한 개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죠? 그 37번도 마찬가지. 37번도요. 이 연음 건늙어, 늙어는 연음인데 이걸 의문의 변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시라는 건 분명히 주체 높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런 그 무언가가 그 높임의 표현들이 도대체 어떤 대상을 높이는가.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가령 주체는 주어 안에 대상을 높이는 것. 객체는 주어 안에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기본기가 학습이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박살났을 수가 있겠고, 화법과 작문도 분명히 정답률이 낮은 문제 위주로 좀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맨날 이제 나 화작은 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틀리면 틀린 거야 이미. 틀리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담아지라는 강박을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정에서 피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갖춰나가야 되고, 근데 이거는 뭐 갑자기 새로운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해왔던 수많은 어떤 빈출 중에 하나의 유형일 뿐이야. 그래서 화작총론에서도 분명히 그런 함정들을 가르쳐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 말은. 지금 이렇게 총평과 각평을 좀 해드렸어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얘들아, 9월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이정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학습은 4개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출과 EBS 연기학습, 그리고 독서와 문학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렇게 학습을 체계적으로 좀 하셔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학습을 하셔서, 물론 선택 과목도 뭐 언어 같은 경우는 개념을 다시 한번 튼튼하게, 화작은 함정에서 잘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얘기해 드렸고, 지금 선택 과목 말고 공통 과목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한테 요걸 머릿속에 딱 담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요 4개의 균형 있는 학습이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총평 정리해 드렸습니다.